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브리핑 내용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자, 지금 브리핑 내용도 저희랑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예. 자, 이제 궁금한 게요. 이 예.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를 갖고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이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예. 교수님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캠핑 붐이 일어나면서 전국 여기저기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신고제가 됐고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조항이 없다,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물론 그전에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을 하고 뭐 이런 관리가 안 된 부분들도 일견 있는데요. 또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소방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 소방법에서 얘기하는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축물에 또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명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캠핑장 같이 이제 임시적으로 텐트를 친거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 실제로 야외 활동이 주가 되는 형태의 어떤 이제 이런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건축물에 적용되는 뭐 소방 시설이라든지 안전 조치를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텐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임시로 이제 야영을 위해서 쳤다가 또 이제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캠핑 형식이 이렇게 이제 텐트를 일일이 다 가서 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글램핑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써서 실제로 고정된 거의 이제 텐트 형식이 텐트나 야외 활동이나 이제 이런 공간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야영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고 거의 이제 가설주택 형태로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제 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런 그 야영 형태라든지 어떤 캠핑 형태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통 이제 천막이라는 건 필요할 때 폈다가 필요 없을 땐 접는 게 그게 이제 예. 텐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램핑이라고 해갖고 예. 사실상의 고정형 숙박용 천막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흐름을 법규가 따라가지 못해서 또 이런 참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런 부분들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수님, 예.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예. 물론 목격자 얘기를 해서 뭐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예. 1분 만에 그 큰 천막이 모두 불에 탔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뭐 1분에서 몇 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그 예. 정도로 저 큰 천막, 성인 예. 남성을 포함한 6명이 먹고 자고도 남을 정도로 공간도 넓고 높기도 높은 저 큰 예. 천막이 1분에서 몇 분 안에 모두 탔다. 예. 이 얘기는 가연성 소재로 만들었다,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상황은 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재가 그 목격자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1분만이라면 거의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확산이 돼서 전소가 됐다는 건데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안에 별도의 어떤 그 난연이라든지 불연재료 이런 이제 화재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이런 재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료로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 어떤 재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또 실제로 텐트 안에서 텐트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넓다 하더라도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텐트 형태가 약간의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서 화재에 노출됐을 때 거의 이를테면 그 텐트의 골격이란 떠대가 되는 골격 부분이라든지 대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다 잘 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이 돼서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측은 됩니다. 지금 브리핑 내용을 보면 출입구 왼쪽 1m 곳에 떨어진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발화 지점이 출입문 좌측 1m 떨어진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YTN 취재진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밑바닥, 그 난방용 어떤 가전제품이나 난방용 판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저곳에서 이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용으로 난방용 뭐런 가연제품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지금 아직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진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는 상당히 좀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좀 개별적인 난방기구, 뭐 전기를 사용한 전열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뭐 어떤 불을 피워서 직접 화기를 쓰는 어떤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형태의 어떤 전열기라든지 이런 난방기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클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 자, 교수님. 잠시만 네. 기다리십시오. 지금 YTN 쪽으로 제보 영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화재 났을 당시에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처음 한번 보시죠. 예. 자, 오늘 새벽 불이 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오늘 불이 났을 때의 사진인데 뭐 목격자 얘기로는 불이 난 지 1분 만에 다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1분에서 몇 분 정도 걸렸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캠핑 왔던 사람들 특히 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가서 잠을 잤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활활 불이 타는 사진인데요. 자, 교수님. 예. 새벽 1시에 그 텐트 6명의 피해자가 났던 그 텐트에 어린이 4명과 어른 남자 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린이 4명은 먼저 재우고 성인 남성 2명, 아마 선후배 사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성인 남성 2명이 바깥에서 야외에서 술을 마시고 1시쯤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금 브리핑에서는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요. 자, 저렇게 어른이 1시에 들어갔는데 불은 들어간 지 20분 만에, 그러니까 1시 20분에 불이 났다라는 게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소방서에 실제로 신고가 된 건 훨씬 뒤, 2시 10분. 그러니까 불이 난 지 한 40분에서 50분 뒤에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 불이 난 거를 목격을 하고요. 자, 이렇다면은 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아니면은 업체 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불이 났을 때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그 텐트 안에서 다른 주변인들이 화재가 난 상황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화재가 난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그런 분들이 어떤 경황이 없거나 여러 가지 대응 미숙으로 인해서 지연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두 경우 모두 실제적으로는 캠핑장이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캠핑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캠핑장 전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시는 아니면 또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 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찌됐든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뭐 인재라고 볼 부분도 있고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5명이나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요. 지금 불이 난 곳이 이제 광화군 화도면에 있는 아름다운 캠핑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펜션이라는 건물은 따로 있고 본관 펜션 건물은 따로 있고 그 앞마당에다가 앞서 말씀하신 글램핑이라는 임시용인가요? 뭐 천막 3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펜션 본관을 정기 점검을 한 뭐 소방 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펜션 본관의 화재 예방 시설은 점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졌겠죠. 근데 갔는데 저런 그러니까 주거용 아니면 숙박용 천막 3동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아니면은 안전 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못 했을까요? 실제로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규제라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에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이제 거기에 안전 점검을 나갔던 소방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러한 이제 캠핑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 점검을 위해서 만약에 현장을 확인하러 갔었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둘러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지 않았어야 됐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11월 담양 펜션 때 펜션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을 설치해서 투숙객들 거기서 바비큐 구워 먹고 술 마시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예. 왜 이번에 이 불이 난 천막 같은 글램핑이라는 곳은 왜 단속 대상에 안 들어갔나요? 규제 대상에 안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예, 된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소규모 숙박시설, 소위 소규모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대규모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숙박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민박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돼서 이제 변형되어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도 관리 사각에 있었어서 그때 화재 사고를 이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이제 캠핑장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건축물로 되어 있는 숙박업을 하는 어떤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나 아니면 점검의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야외 활동의 임시적인 이런 텐트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사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양 펜션 때는 샌드위치 판넬을 지은 가건물에서 화재가 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나 규제를 생각을 네, 그 했고. 당시에 또 이제 민가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이런 민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각이 있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건물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뭐 이번에 화재가 났으니까 또 글램핑 같은 또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겠군요. 아마도 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후속 조치들이 네. 또 이제 뭐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램핑 그러니까는 글램핑이라는 게 캠핑의 한 종류인데 예. 뭐 천막 같은 거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편의시설 같은 거 설치한 걸 이제 글램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캠핑 그거를 이제 글램핑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설적으로 일단 텐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접었다 쳤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글램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번 고정시켜 놓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용 형태도 일반 캠핑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사실은 이제 가설로 지어놓은 뭐 그런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글램핑이라는 것이 이 불이 난 이 곳 캠핑장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나 생긴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캠핑카 타면서 여기저기에 많이 생기고 있는 하나의 유행과 같은 캠핑 유행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런 글램핑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화재 현장처럼 기존의 펜션이라든지 또 캠핑장에서도 이런 글램핑의 형태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이런 캠핑의 형태로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영업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이 났을 때 브리핑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섞어서 설명을 드리면 불이 났을 때 지금 화재 감식을 했는데 아마 소화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예, 저 천막 안에는 아마 소화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불을 껐을 때 인근에 있었던 투숙객들이 소화기, 마당에 있던 소화기 5대를 가지고 불을 끄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끄지 못하고 저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완전 전소가 1분 만에 됐다라는 것은 예, 마당에 있던 5대의 소화기 가지고는 저 한동에 난 불을 끄지조차 못하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 질문은 예. 화재가 나면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날 수 있는 저런 시설물을 갖춰놓고도 예. 소화기 5대가 발견이 됐고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예. 그것을 충족시켜줄 능력이 안 되는 용량이 안 되는 소화시설을 예. 구비를 한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 아마도 거기에 이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화재가 난 그 글램핑 현장 그 자체에 대한 소화기가 아니라 아마 그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되어 있던 그런 이제 소화기들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되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추가적으로 마당에 이런 글램핑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했을 때 거기에 또 필요한 거기에 또 예상되는 어떤 화재에 대한 어떤 대응을 위해서 소화기를 추가 배치한다거나 별다른 이제 소화 설비를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구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대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이
커진 불을 끈다는 거는 사실상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일반인이 이런 소화기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이런 뭐 화점을 정확하게 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소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숙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소화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커진 화재를 진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가 저 글램핑, 저 천막의 소재 같은 것도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소방서 쪽에서도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이 난 지 뭐 1, 2분 만에 전소가 됐다라는 거는 가연성 중에서도 아주 극도로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쉽게 누구나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그런 천막이 3개 동이나 있었는데 예. 물론 마당에 5대의 소화기가 있었지만 그런 소화기로는 저런 텐트에 불이 났을 때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글램핑 그 텐트 형태가 뾰족히 이렇게 올라오는 원추형으로 돼 있어서요. 예.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원추형을 타고 상부로 이렇게 화재가 확산됐을 때 이를테면 소화기로 그 정도 높이 정도까지 아주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까지 소화액을 뿌려서 소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소화기라는 것이 뭐 쉽게 얘기해서 종이 더미 조금 타거나 나뭇가지를 탔을 때 빨리 네, 초기에 이제 예. 근접해서 끌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큰 형태, 이제 좀 지붕까지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기에는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 높이로 확산됐을 때 그쪽에 정확하게 화점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진압하기는 소화기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도 높이가 한 10m 정도 돼 보이는데 당연히 한 4, 5m 소화기로는 될 것 같네요. 끌 예. 수가 없겠죠. 도달률이 뭐 턱없이 낮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화재 현장에 또 근접하는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가까이 가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끌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친구 사이인 두 가족이 함께 놀러 가서 함께 숙박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입구 화면에 보면 이제 출입구 자체도 보면 성인 남성이 서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면 그리고 이제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허리를 숙일 정도로 낮은 출입구라면 불이 났을 때 출입구 찾기도 쉽지도 않고 빠져나오기도 저렇게 천막으로 가려진 것을 올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시간에는 당연히 그 천막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이 확 났을 때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경황이 없기 때문에 저런 조그만 출입구, 특히 오픈되어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 들락거릴 때만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경황이 없을 때는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텐트 자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고요. 그날 이제 당일 가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성인 경우에는 이제 음주를 한 상태로 취침 중이었다고 하니까요. 이를테면 실제로 이제 이런 취침 상태에서 바로 화재가 난 것을 인지하고 깨서 피난을 한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제 빠르게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대피를 한다거나 주변에 뭐 어린이들을 같이 대피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실제로 텐트 안이라는 이제 안쪽에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좁은 공간인데 그러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안쪽으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깬 이후에 연기를 마셨을 수도 있지만 잠자는 상태에서 이미 유독가스를 마셔서 행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대피하는 상태는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화재 양상상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저 앞서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불이 다 완전히 전소된 상황에서 뒤늦게 그것도 인근 주민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인근에 있던 사람이. 자, 그러면 저런 캠핑장을 운영하면 물론 관리인이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인이 있었다라면은 제대로 신고를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받긴 받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예, 나중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캠핑장이나 펜션장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관리인들은 대부분 편의를 위해서 텐트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제 계신 거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시는 분들 자체가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뭐 밤이든 낮이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점검하시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항상 필요한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때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화재 원인 그리고 문제점 같은 것들이 이제 속속 드러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캠핑하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전혀 모르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캠핑장들이 많이 생기고 캠핑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더 이런 캠핑장 숫자라든지 이용객 수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됐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캠핑장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캠핑장 안전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돼서 지금 현재 어떤 이제 화재가 난 상황에 긴급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이라든지 관리 감독의 어떤 그 제도가 빨리 이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와 이번 화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